안녕하세요. 조영기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바라보는 그가 매우 배관시대가 있다. 북한 인권법을, 북한 인권을 정진시키려고 그러는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전체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전체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 인권법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2004년 처음 4년 한시법으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012년 두 차례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 연장하는 과정 중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니까 금년 4월에 상원에서 다시 세 번째 재연장 법안을 만들어서 2022년까지 그리고 6월 27일 날 북한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북한 인권법 제정인안이 통과가 되고 7월 25일 어제 그제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인안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인권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일본은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했어.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늘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2005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문수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를 해서 또 상정하고 폐기되고 상정되고 폐기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북한 인권법이 2016년 3월 2일 드디어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9월 4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늦었지만 정말로 다행이다.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같은 동포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인권법을 제정한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권법이 제정이 되니까 한국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인권법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두 개의 기구가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기구가 제도적 장치가 설립이 되었다. 이 제도적 장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북한인권재단이고 또 하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이 대화할 때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대화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구, 하나는 남북 회담할 때 인권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특히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야당이 어떤 매일마다 입만 열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던 야당이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지금은 여당이 되었습니다만 이 여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눈을 꼭꼭 감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재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정진, 그리고 피해 사례, 또 이 북한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중추기관이다. 그래서 이 중추기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9월 4일날 이제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출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출범이 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사를 구성하지 않았어. 왜 구성하지 않았는가? 북한인권재단의 가장 중추적인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한인권재단이 굴러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저는 왜 지금 북한인권재단이 움직여지지 않는가? 그건 바로 북한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눈치 보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할 수 있겠고 북한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겠는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신장시켜줄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북한인권재단은 문도 못 열어보고 사무실이 지난 7월 14일 날 폐쇄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폐쇄되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통일부에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무실 임대료 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실질적으로 재정 손실을 매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얼마나 많이 펑펑펑 쓰고 있습니까? 인권재단을 늘 출범시키도록 만드는 거가 문제인데, 인권재단 사무실 폐쇄하면 이때 당시에 늘어났던 공무원도 같이 뭐 없애든지 뭐 일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봉급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무원들 줘서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사무실 임대료를 붙여서 인권재단 지금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국민에 대해서 좀 나쁜 표현을 하면 기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북한인권기록센터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사실은 2003년에 민간기구로 북한인권정보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탈북해오는 북한 주민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이 전수조사를 해서 4만 전수조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권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인권 침해를 한 사람들의 정보가 4만 1,239명이고 사건으로는 한 7만여 건의 사건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우리가 왜 북한 인권 기록센터 또는 뭐 정보센터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축적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지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차단의 예방의 조치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범죄 사실을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통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가 남북한 간의 전환정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에 의해서 통합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됐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통일부나 법무부는 이 일을 지금 매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 침해의 기록하고 또 기록 업무를 하는 전문성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도 하지 않고 아무런 협조도 요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두 가지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 건가?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지금 북한인권법을 폐지하라. 또 북한인권과 관련된 기관들을 없애라라는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물론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남북 대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북한 눈치 보기의 전형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한 몇 가지 사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2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고위급 회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북한 인권법에 분명히 남북 인권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화할 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직책이 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8개월째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가 공석이에요. 그리고 통일부에 북한 인권 정진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회의하고 난 뒤 아직도 한 번도 딱 한 번 회의하고 난 뒤 아직도 한 번도 회의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 지금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가 있는데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던 것을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면 용인분원으로 이 법무연수원 용인에 있는 조그마한 지역으로 지금 옮긴다고 그래요. 이 옮기는 거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이 중심에 있어야만 관심을 받는데 지역 분서나 분점, 지점으로 가면 관심을 덜 받잖아요. 덜 받는 것처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민원을 감축하고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인원 감축하는 것은 지금 관련되어 있는 여기에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에 지금 그 정원이
12명인데 검사 4명 파견됐던 사람처럼 검사 정원을 2명으로 줄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가 누구신지 아시죠?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인데 지금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해서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협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북한 인권 문제도 남북 협상만큼 중요한 문제. 특히 교류협력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또 망발을 했느냐면 지난 7월 한 14일경쯤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폐지하자라고 그러는 안건이 지금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대.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특히 인권과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뭐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인권에 대한 그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나쁜 것은 정부에서 지금 암암리에 압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탈북 인권 운동가들이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활동하지 마라. 인권 문제를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라라고 아마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게 지금 인권을 강조한 진보 정부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에 비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금 탈북 인권 운동가들이 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암암리에 압력을 넣는다. 이런 정보들을 미국에서 보고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을 탈북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매우 나쁜 역효과를 줄 것이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한심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이 싫어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관련 기관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또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정상적인 정부인가요? 정상적인 민족에 대한 정말로 정상적인 민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가지는 정부가 해야 될 태도인지 저는 한 번도 물어보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들 한번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오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럴 바에는 북한 인권법 없애는 거가 낫지 않을까요? 또 북한 인권법 자체를 사문화시키려고 그러는 이런 엉터리의 법이 있으나마나한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예전처럼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다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하고 사문화시킬 바에는 북한인권법을 폐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기대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옛날처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북한 인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잘 진행만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는 잘못이겠죠. 그러나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역설법을 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